안녕하세요. 토플 트렌드 리포트 최종호 강사입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토플 시험 유형 트렌드를 좀 분석을 함으로써 여러분들 실제 시험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라고 이런 강의 준비해 봤습니다. 2017년 1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2018년 2월 초까지의 주제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팅 주제들을요.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제 강좌들에서 실제 주제들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적중이 많이 됐거든요. 특히 2017년 16일, 10월 12월 16일 주제 건강 디테일한 주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환경 보호해야 되냐라는 주제가 제 브레인스토밍 강좌에서 있었었는데 그거 그대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1월 6일 날 시험이었던 가족끼리 같이 식사해야 되냐라는 주제 있었는데 그거는 제 70 정규 독립형 강좌에 있던 주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또 1월 13일 주제 정부가 우주 개발에 투자해야 되냐 이런 주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제 70 독립형 강좌에서 똑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제가 적중한다면 비슷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진짜 한두 단어 빼고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똑같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번의 시험이 있었어요. 1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2월 초까지 6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무려 3번이나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0% 정도의 적중률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 특히 브레인스토밍 강좌 같은 것도 제 독립형 정규 강좌 들으시면 시험장 가서 새로운 그 주제를 만날 가능성도 있지만 해봤던 주제를 만날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형도 이번에 또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통합형이 참 적중시키기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주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1월 13일에 라이언피쉬라는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솔베 간팽이라고 하는데 요 관련된 주제가 나왔었는데 이것도 역시 70 통합형 강좌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신기하게 제 70 그 정규 강좌에 있는 내용이 또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설사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뭐 80이든 90 레벨에 있는 분들이라도 주제들이나 내용 같은 경우에 70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강좌는 절대 겹치는 주제는 잘 다루지 않거든요. 정규 강좌에서. 그래서 설사 70, 80 강좌를 들었다, 죄송해요. 80, 90 강좌를 들었다 하더라도 70 강좌 내용을 좀 보시면 또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들이 나왔는지 분석을 할 건데 일단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2017년 12월 중순부터 18년 2월 초까지입니다. 이번 겨울은 매우 추웠습니다. 그죠? 마치 내가 북극에 있는 건지 아니면 북극에 나한테 온 건지 할 정도로 굉장히 추웠었는데 문제들도 좀 추웠어요. 전체적으로 좀 새로운 주제들 통합형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게다가 독립형마저도 2016년 주제들이 주로 나오긴 하지만 거기에 새로운 주제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즉 새로운 주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게다가 난이도도 좀 평소보다 어려웠어요. 독립형, 통합형 둘 다요. 그래서 좀 추운 겨울 어려운 문제들 이렇게 좀 최근의 트렌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봄이 오면 좀 쉬운 주제가 나오기를 전 진심으로 좀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좀 통합형부터 좀 디테일하게 좀 볼까요? 이런 주제가 있었어요. 풍력발전소 아시죠? 네, 풍력발전소를 위해서 박쥐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어 리딩에서 나오고 렉처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어떤 좋은 점, 막을 수 있는 방법 3가지 그다음 렉처에서 반박하는 그런 장점 반박형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새로운 주제였어요. 이건 기존에 한번 나왔던 주제고요. 그 다음 새로운 주제였던 브리티시 익스플로러, 그러니까 영국 탐험가인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진짜 가봤느냐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는 참고로 지금 캐나다의 밴쿠버 아시죠? 예, 거기가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얘가 갔었느냐 이거죠. 얘가 원래하면 샌프란시스코인가요? 캘리포니아 그쪽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거기에 있다가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도 들렸느냐 안 들렸느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참고로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 줄여서 BC라고 또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브로크 인 스코틀랜드 해가지고 브로크가 뭐냐면 어떻게 생겼냐면 첨문대가 아니라 경주에 뭐죠? 첨성대. 약간 첨성대 모양이에요. 첨성대 모양인데 그렇게 생긴 게 스코틀랜드에 있어요. 훨씬 커요. 첨성대보다 훨씬 큽니다. 큰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요새 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과연 무슨 용도로 쓰였느냐? 그래서 리딩에서는 3가지 용도, 뭐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천문을 관측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아니면 그 귀족들이 뭐 쉬기 위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가 나오고 렉처에서 반박하는 그런 유형이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새로운 주제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라이언피쉬,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솔백 암팽이라 그래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좀 약간 말 그대로 좀 사자같이 생긴, 좀 괴상망측하게 생긴 그런, 전 낚시를 잘 몰라서 그 물고기인데, 바다 물고기인데 얘가 좀 다른 그 물고기들을 많이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빨리 얘를 없애기 위해서, 마치 민물에선 베스와 같은 존재지. 그래서 얘를 없애기 위해서 차라리 시장에 내놓고 팔자. 그냥 단순히 사냥만 하지 말고 내놓고 팔면 사람들이 많이 먹고 사가니까 얘를 빨리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내놓자, 좋아, 내놔야 돼 라는 장점 반박형, 아니 안 좋아 렉처에서 반박하는 이런 유형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인들이 오스트레일리아에, 호주에 1520년에 갔었다, 리딩에서는 갔었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 세 가지를 제시하고 렉처에서는 반박하는 그런 유형도 있었습니다. 이 주제는 2016년인가요? 출제가 됐던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마지막, 정부가 지역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돈을 줘갖고 그 지역의 숲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주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돈을 줘갖고 알아서 하게끔 하자, 이거에 하면 좋다라고 하면서 리딩에서 세 가지 방법, 렉처에서는 반대, 또 역시 장점 반박. 이것도 역시 뉴 주제였어요. 그래서 6번의 이제 시험이 있었는데 3번이 기존의 주제, 또 3번이 뉴 주제. 그래서 역시 통합형은 한 50% 이상은 계속해서 새로운 주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제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어떤 유형이, 그러니까 어떤 카테고리가 많이 나와요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좀 특이했던 건 이론 반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간중간에 살짝 뭐 장점 반박이나 단점 반박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지금 보면 장점 반박이 무려 3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장점 반박이 좀 많이 나왔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형 공부 방향.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주제들이 이번엔 좀 전체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첫 번째 주제를 제외하고, 1번 주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2, 3, 4, 5, 6은 전부 다 리스닝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리스닝에 대한, 듣기에 대한 내공이 좀 필요하다는 게 좀 느껴졌고요. 그래서 그만큼 더 여러분들 다양한 주제를 좀 접해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템플릿, 제 거 기포 템플릿 이용해서 들은 척하는 표현을 좀 많이 써갖고 리스크를 좀 줄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 관련 강좌들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70, 80 실전, 통합형 엑서사이즈, 통합형 강좌 많이 있으니까 설사 내가 실전 강좌를 들었다 하더라도 다른 주제를 접하기 위해서 70이나 또는 다른 80 정규 강좌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 조금 이제 통합형이 어쨌든 기출도 좀 나오는 건 사실이니까 2016년, 2017년에 나왔던 통합형 주제들, 그런 어떤 뭐 속칭 후기라고 하거나 배경 지식들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리스닝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 좀 강하신 분들, 강하다, 약하다의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들 토플 시험 리스닝 섹션에서 한 24점, 25점 이상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리스닝이 좀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괜찮은데 그 이하일 경우에는 좀 배경 지식이나 후기 같은 걸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변에서 구할 수 있으면 구하시고, 못 구할 경우엔 오프라인 강좌 오시면 제가 어느 정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다음 독립형 트렌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환경보호를 하는 것이 우선이냐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기존에 나왔던 주제거든요. 2015년에 이거는 나왔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역시 제 강좌에 있던 게 나왔기 때문에 적중했고요. 다음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 요거 이제 새로운 주제였어요. 새로운 주제인데, 친구한테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룸메이트를 구해. 그럼 생활비 줄일 수 있어. 두 번째, 최신 핸드폰이나 컴퓨터 바꾸지 마. 우리 2년마다 핸드폰 바꾸잖아. 그런 거 하지 마.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세 번째는 직접 요리해. 외식하지 마.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은 뭐냐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삼지선다가 나왔고요. 다음, 가족끼리 주기적으로 식사를 해야 되느냐, 레귤러리 밀을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기적인 식사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저녁밥 같은 거를 좀 같이 자주 먹는 것이 좋으냐 이건데, 이거는 제 70 강좌에 있고요. 이것도 역시 적중을 했죠. 이것도 2015년, 요거 같은 게 2015년에 나왔던 주제였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우주 개발을 위해서 돈을 써야 하나라는 주제도 나왔습니다. 우주 개발 또 우주 탐험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냐. 이것도 역시 제 70 강좌에 있는 주제인데요.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아이들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또 새로운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교사의 수를 늘리자. 그래서 교사 한 명당 학생 수를 줄여보자라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프리스쿨 교육을 강화하자.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우리 스타일로 얘기하자면 유치원이나 또는 어린이집의 교육을 좀 강화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교육을 강화하자. 기존의 선생님들을 좀 더 좀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더 좋은 질을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자. 이렇게 삼지선다 유형이 또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새로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6번 중에 무려 2번이나 왜냐하면 보통 새로운 주제가 죄송해요. 제가 6번째 걸 안 했네요. 6번째 거 하고 가겠습니다. 젊을수록 더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새로운 것이나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나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느냐 해서 비교 선택형 주제가 나왔는데요. 요 주제까지. 이건 새로운 주제는 아닙니다. 기자 2016년인가에 한번 나왔던 주제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6번 중에 무려 2번이나 새로운 주제가 나왔어요. 보통 그 독립형 같은 경우엔 과거 예를 들어드리면 뭐 2017년이든 2016년이든지 간에 보통 한 7번에서 8번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이렇게 새로운 주제가 잘 안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상하게 좀 새로운 주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둘 다 1월에 나왔던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독립형은 그 좀 뭐랄까 정말 나올 만한 주제만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많은 주제들을 연습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주제가 나오더라도 되게 벗어나진 않아요. 거기서 거기이긴 해요. 뭐 이런 것들도 다 기존에 나왔던 주제랑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이게 나올 거니까 이거 위주로 해야지 카테고리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좀 다양한 주제를 최대한 많이 연습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2018년 토플에 대비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쉬워질 거예요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긴 한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1월 달 거랑 2월 초 거를 분석해 봤을 때 2018년에는 통합형 리스닝이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독립형 같은 경우에 좀 새로운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주제에 대한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독립형 공부 방향은 뭐 아시다시피 제 만능 에세이 계속해서 완벽하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기출 주제들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걸로 일단은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좁혀서 하지 마시고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합형 같은 경우에 제가 2016년 배경식 보세요 했지만 독립형은 조금 더 넓게 2016년, 2017년 주제들을 전부 다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된다면 2015년 주제까지 싹 다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주제들은 참고로 저는 독립형 브레인스토밍 마스터 강좌라는 곳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브레인스토밍 마스터 강좌에서 많이 다루니까요. 굳이 뭐 여러분들이 자료 찾아 산만리 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시면 제가 조금 더 이걸 정리해서 또 드리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수업 얘기했으니까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뭐 아시다시피 영단기 우리 강남 어학원 있습니다. 이거 오프라인 사이트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저희 오전 수업도 있고 오후 수업도 있고 또 저녁 수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신 시간에 수업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뭐 온라인 수업도 좋지만 또 오프라인 수업 들으면 최신 트렌드도 저 전달해 드리니까요. 참고해서 이렇게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대한 빨리빨리 좀 새로운 주제 나오면 업데이트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독립형 같은 경우에 좀 내공이 이제 많이 중요해졌어요. 기본적으로 좀 논리도 있어야 되고 영작하는 요령도 좀 많이 필요해졌거든요. 단순히 요령만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첨삭을 통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내공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될지도 또 파악하는 그런 좀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단기에 저희 그 온라인 첨삭 서비스도 많이 이용을 좀 부탁드릴게요. 오프라인 수업 듣게 되면 첨삭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수업 안에. 자,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제 홈페이지 들어와서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트렌드 리포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